하겠습니다. 예, 광주 서구갑 조윤철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그 세간에 이번 KBS 사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 이런 말이 돕니다. 조그마한 파우치가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을 이겼다라는 조롱 섞인 말이 돌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국민은 용산의 지령을 받은 행동대장 박민 사장이 박장범 후보자를 9시 뉴스의 앵커로 기용하기 전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로 활동한 10년 난주 동안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기사도 없었고 이후에는 앵커와 간부, 특파원, 이런 비서실장 등 이른바 꽃길만 걸었기 때문이라는 평입니다. 그랬던 후보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용산의 낙점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대담의 진행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당시에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등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용산에서는 대담쇼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담화나 대담 나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KBS와 대통령에게 묻다라는 대담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후보자가 진행한 대통령실에 가다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생방송이었는데 이번에는 생방송이 아닌 녹화를 통해 철저히 기획된 각본대로 질문했고 답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적어도 박장범 후보자가 기자 정신을 제대로 갖췄다면 영부인이 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국민이 원하는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에만 몰두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이를 어떻게 정당하고 애국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PPT 보시죠. 영부인과 수개월째 카카오톡으로 실제 대화를 나눴고 이미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 받은 바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마치 영부인에게 접근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질문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영부인으로서 국민을 박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허락했고 선물과 몰카는 경호와 의전의 실패로 물타기에 나섭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애국회사의 뭐 조그마한 백이라며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백을 마치 동전 지갑 정도의 별것 아닌 패션 소품 정도로 평가절하를 시도합니다. 또한 최재형 목사는 그 김 여사에게 직접 디올백을 전달하기 일주일 전인 22년 9월 7일 카카오톡 디올백 포장 사진을 보냈고 이를 선물하겠다고 밝힙니다. 박 후보자는 사건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문자가 놓고 갔다는 식으로 김 여사가 마치 능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방문객이 몰래 놓고 간 것처럼 애곡하여 국민을 호도합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위해 고가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정치 공작으로 만들고
아무런 죄가 없는 김 여사를 정치 공작의 희생자 코스프레가 되도록 유도 진문을 던집니다. 결국 대담을 통해서 박장범 후보자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을 박절할 수 없었던 영부인이 선친을 떠오르게 하는 민원인을 만났고 별거 아닌 조그마한 파우치를 놓고 갔다. 사실 이건 부부싸움거리도 안 될 해프닝인데 이를 정치 공세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정치 공작에 죄 없는 영부인이 희생된 사건이었다. 였습니까? 이걸 연출하려고 하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앞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과는 다르게 전부 그런 프레임과 그런 연출이 의도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네. 제작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느꼈냐가 중요하겠죠. 그 제작 의도에는 그렇게 안 썼을지는 모르지만 기획 안에는 안 썼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심중 쪽에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너무나 저열하고 싸구려티가 나는 이번 대담쇼는 용산에서 기획하고 KBS 옷은 박 후보자가 연출한 작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맞다면 후보자는 권력의 편에서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연출하는 재능 있는 연출자라고 봐야지 진행자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KBS 사장뿐만 아니라 장차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성공해서 아마 장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 사장 임기 내에 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백입니다.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이게 조그마한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 이거를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마한 파우치 정도로 폄하하려고 했던 그런 용도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네. 아마 이 정도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리를 하셨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받는 거는 아마 아무 죄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취지에 이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저 부인께서 이런 것을 받더라도 박절하게 부부싸움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포항남 울릉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 길게 느려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박상범 후보자님, 저널리즘의 핵심은 뭘까요? 30년 동안 기자와 앵커 특파원으로 생활해 오셨는데. 네,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권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검증된 보도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 저널리즘의 핵심이겠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이후에
본인께서는 유쾌하지 않을 그런 별명을 얻으셨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신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파우치박. 네, 이런 별명으로 불릴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죠? 네,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을 제가 듣고 피스톨 박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대장을 했던 박종규 씨가 피스톨 박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총을 겨누어서 피스톨 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파우치와 관련된 당시 대통령실을 가다해서 말씀하셨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외국 회사의 실제 그 상품명이 디올 파우치이고 그래서 파우치라고 답한 것이다. 팩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계속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파우치 박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데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건 같아요. 그 상품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앵커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저는 수긍하지 않지만 네. 보는 분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본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십니까?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KBS 사장 공모 당시에 응모 사유를 보니까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앞서 저널리즘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키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은 실무자와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요. 네. 사장은 그 외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아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도록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는 싹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누구나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BBC 방송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를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BBC 앵커가 인터뷰하던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that's why we're getting on now with our preparations for the winter. A massive, very important, Laura, a massive flu vaccination program. But Prime Minister, stockpiling PPE, but Prime Minister, making sure that we exactly ramp up as you test and say, trace, and making sure that people get tested if they have symptoms. And it is, of course, very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the next 여기 wave. 굉장히 But 중요한 surely 내용입니다. 한번 the best 자세히 way to be 보십시오. prepared is for people to be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will act quickly enough the next time. I mean, wasn't there a pattern that developed over time? You said you didn't need to ban public gatherings, and then you did. No. The government said we didn't need to wear face masks, and now we do. You didn't pursue 네. community test. 자,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끊임없이 앵커는 존슨 총리의 답변을 가로막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끊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존슨 총리는 겨울을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앵커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유행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국민들이 정부가 다음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박상범 후보자가 과거에 권력을 위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런 박상범 후보자가 말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든든한 버팀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KBS 기자들이, 직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대담의 영상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대통령실 가다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석에 앉는 자리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동의하- 자 앞서 보여드렸던 BBC의 인터뷰 그 내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가 주고받았던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절하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가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게 뭐 오해하거나 불안하고 걱정을 끼칠 일이라는 정도로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BC 앵커처럼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희생자의 키워드를 대통령에게 던져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새겨 듣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KBS 사장이 되면 정말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을 잘 막아내고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잘 지켜낼 그런 사장 후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장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죄를 구할 것은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KBS가 깔아놓은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실과 충분히 사전에 조율된 그런 질문이었고, 그 질문지를 받고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KBS에 수정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참모 회의를 하고 그런 결정에 따라서 대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뭐 같은 시간 박장범 후보자처럼 기자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담했습니다. 네, 정말 박장범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끝나면 KBS 사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KBS 사장이 되면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이 된다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KBS 구성원들과 KBS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자세로. 네,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고 부끄럽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KBS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한번 그 대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약속을. 네, 의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가고 나면
그 비판 진행자가 뭐 오롯이 받아내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BS가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앵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KBS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제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네. 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본인 능력 없는 거 지적하면 능력 있는 분들 대폭 기용한다는 거 지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하고 됐잖아요. KBS 어쩌면 좋나요? 후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띄워주세요. 요거 본인 답변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본인 답변을. 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안부 강제 동원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회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었어요. 저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자 깔끔하게 대답해 보세요. 네, 위안부 문제 강제적이었나요? 자발적이었나요? 위안부 강제 동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강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강제 동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런 거 저도 말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위안부 그럼요. 강제 노동은 위안부에 저게 제 대해서는 대답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죠? 돌려서 얘기하진 않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사관에 대한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 뉴라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대답을 못한 건 그럼 혹시 공정성 때문에 어떤 중립을 지키고자 그런 대답을 못 하신 걸까요? 중립보다도요. 일단 그 질문은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역사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존경하는 황정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정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떤 게 모호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5.18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요걸로 가주세요. 자, 여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5.16에 대한, 그 다음에 12.12에 대한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앞부분이 보시면요. 정부에서 이미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를 달지 마세요. 명확하게 깔끔하게 대답하십시오. 자, 요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이거는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이제는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후보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이 질문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인터뷰를 한다면. 가정을 전 사장 후보자로 와 있는데요. 그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안 한지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못 물어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지난번 그 나비 부인 관련해서 KBS 이제는 시청자 의견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장봉 후보는 8월 15일 광복절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 튼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부적절하죠. 박민 사장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433건보다 더 많은 시청자 의견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바로 파우치 논란 관련해서 당시 박장범 앵커 사퇴를 요구한 시청자 청원 현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7,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사퇴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사장 후보로서도 아니고 앵커로서도 자격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더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이어진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범 후보. 2016년도 사회부장 시절에 그 공영방송 KBS가 최순실 의혹, 우병우 의혹 9월 20일 빵건이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KBS 보도 없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쟁점 빵건입니다. 그래서 안 하셨어요, 그때. 그 다음에 아까 임명동의제 관련 판결문과 관련해서 유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판결문? 네,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아니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아니고요. 네. 각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부적합하다. 들어보세요.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팩트체크 잘하신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장으로 추천받은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단체협약 제29조에 정한 통합뉴스룸 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고양 1국장 등 해서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그래서 본안소송 이전 시급하게 동의 없는 임명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도 소명되지 아니한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위법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법하다라는 대목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 주장 추가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KBS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보면 10월 15일 날 박장범 앵커 때 첫 보도 순서가 11번째 한 건만 보도됐고요. 10월 31일 육성 통화 관련 메인 뉴스 보도 내역을 쭉 보면 KBS가 첫 보도가 8번째, 보도 건수 3번째고요. MBC는 첫 번째 11꼭지, SBS 첫 번째 11꼭지, 공영방송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2016년도 박근혜 탄핵 직전 국면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와의 이 보도, 이 중차대한 보도가 KBS에서 11번째 보도 건수 1건, 보도 순서 8번째 보도 건수 3번. 그래서 TV조선이나 채널A나 MBN보다도 못한 공영방송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과 2024년 10월이 데자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복판에 박장범 앵커가 사장 후보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우치 앵커라고 지금 닉네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박장범 앵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후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앞서 참고인 중에 한 분이 2017년도에 서명할 때 주변에 뭐 감시나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서명했던 기수 중에 2017년도에 들어온 기수가 몇 기인가요? 박장범 앵커 후보님? 2017년에 네, 입사한 입사가 몇 기인가요? 정확한 기수는 기억을. 그렇죠. 네. 지금 꼼꼼히 다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20기잖아요. 94년도 네, 입사하셨잖아요. 네. 그 2017년도면은 그때 지금 입사한 지 7년 차겠죠. 네. 그럼 마지막 기수가 몇 기입니까 지금? 마지막 기수 50기입니다. 50기잖아요. 그러면은 42기, 43기 정도 되잖아요. 최근에는 신입사원을 안 아니 뽑은 적이 그러니까요. 많- 네.
언저리 그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했어요. 2017년도 입사했던 기자들이 제일 먼저 서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자들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KBS에 들어오기 때문에 파업을 그냥 구경했을 거예요. 처음 입사했던 친구들이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게 투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2, 43, 45 이 기수들이 제일 먼저 박장범 앵커 물러나라. 더 이상 우리의 수치심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금 선배가 이 후배들이 한 서명을 가지고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지금 사장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후배들이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 후배 기수가 박장범 파우치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답변 좀 하세요. 네, 계속해서 답변이면 괜찮고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답변한 내용을 듣고 어제 말고 오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시란 말입니다. 오늘 참고인들의 말을 다 여러 얘기를 아니요, 감시하고 압박이 느껴진다잖아요. 선배가 PD 선배가 후배들이 성명서 하면 압박이 있어서 네네네. 뭐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네요, 그러면. 그게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두입니다. 이 여당 간사인데 후보 아까 오전에요. 네. 의원님들 질의 중에 디올백 관련 청탁 금지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 검찰과 관련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죠? 네.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1차적 판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실 때. 저에 대한 네. 질문요? 질문에는 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대답을 검찰과 관련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 후로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팩트는 뭡니까?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네, 정확한 팩트가 뭐죠? 네, 맞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되죠. 팩트를 말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후보 파우치 조만한 백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팩트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청문회 하시면서 팩트 아니면 그 말이 혹시 거짓말이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일단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 여부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 위증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낙하산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 질의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국민 면접을 진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금 내고 수신료 내는 국민들은 면접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영 능력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하도 오전에 파우치 관련해서 팩트라고 우기셔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싶지만 파우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지금 오전에 야당의 공격 잘 막아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이 바보 같진 않아요. 물타기 아니면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디올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우치냐 백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면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디올백 색깔이 다릅니다. 꺼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는 대통령 대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언론이 가져가야 할 보도 준칙을 어겼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서 스스로는 아첨꾼으로 전락을 했고
KBS는 박민 사장이 안 그래도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1대1로 대담한 방송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봤더니 98년 이후 기록만 보면 호칭을 빼고 언급을 할게요. 김종진, 손석희, 송현정 그리고 바로 박장범 후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명밖에 없어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의 대담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고 심지어 도를 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그 1대1 대담 순간을 그 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한간에서 말하는 건의 라인 타시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거는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있는 현 정권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걸로 후보 개인이 얻어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짜 뉴스를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중심이 돼버렸어요. 파우치, 쪼마는 백, 이 단어 선택은 용산의 가이드라인인가요? 본인의 의도인가요? 뭐 용산의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고요. 본인의 제작자가 의도인가요? 자율적으로 선택한 본인의 용어입니다. 의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군요. 후보는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엄연한 국정농단의 의혹 하나를 희화하고 희석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여러 카톡방에서 재생산이 되면서 파우치라는 말이 겨우 파우치라던데 우리 여사님한테 너무 가혹하네라는 카톡이 떠돌게 됐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신 그 단어의 파장이 현존하는 실제 권력의 명품백, 수수를 물타기 하는 프레임 전환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그렇게 비판하신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비판하신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우치냐 백이냐 이거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후보자가 생산한 가짜 뉴스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팩트라고 교묘하게 지금 위장하는 후보를 명백하게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라도 파우치라는 단어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슬라이드요. 9시 뉴스에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모두 파우치라고 표현한다라고 해명하셨죠. 모두란 표현은 잘못됐고요. 파우치와 백 둘 다 외신에서는 사용한다가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게 없어집니까? 심지어 그리고 이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 좀 이따 시간 되면 짚을게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데 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파우치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파우치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우치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자, 조금 느낌이 다른 예제이긴 하지만 내 카메라는 흑백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옛날 골동품 가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카메라로 느껴지잖아요. 컬러 카메라가 아니라 흑백 카메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슬라이드를 넘기셨을 때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라이카 흑백 카메라 혹은 라이카 모노크롬 되면은 브랜드 함께 나오면은 흑백 카메라라도 1,500만 원이 넘는 고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흑백 카메라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는 표현이에요. 자, 후보가 파우치라고 애써 순화한 그 아까 전에 또 보셨던 상품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파우치가 아니라 라이카처럼 디올 파우치죠. 라이카 흑백 카메라처럼 매우 고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상황,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파우치라고 했을 때 그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저희 후보 지금 실물 오늘 보셨죠 이제?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에이 별거 아니잖아라는 식으로 물타기 시도한 매우 악한 의도가 있는 부부 대통령 심기 보호하는 데 앞장선 발언이었어요.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팩트를 언급하려면
고유 명칭인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 혹은 줄여서 디올 파우치 아니면 특정 브랜드 언급이 어려우면은 명품백 아니면 진짜 파우치를 쓰고 싶으셨다.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라고 했어야 맞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서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물었어야 됐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300만 원 넘는 디올 파우치 혹은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거마저 이렇게 놓고 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입장이 무엇이냐? 또는 왜 그 영상이 방영되려고 했을 때 방심위 통해서 제재하려고 했었냐? 그런 질문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KBS 구성원들은 후보를 KBS 사장으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중앙 자리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물어볼 때 디올 파우치 또는 명품백이라고 했어야 맞다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파우치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조사에서 만든 지금까지 이름이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요. 파우치와 명품백이 뭐 동의어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 보도라고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대표님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만한 백이라고 김 여사를 감싸준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박장범 후보를 따라다닐 거고요. 국민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기를 바랬는데 매를 버시네요. 사장으로서 자격 없고요. 이따가 시간 되면 그 파우치에 대한 답변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지에서 아예 명품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오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대놓고 거짓말이 딱 드러난다기보다 아주 교묘하게 단어 예,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